당시에 아킬레우스를 죽일 수 있는 신이나 인간은 없을 정도로 너무 강력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부 다 트로이군에 전부 다 썰어서 죽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강한 것을 드러내면은 오히려 쉽게 죽는 결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킬레우스도 결국 죽기는 죽습니다. 어떤 이 트로이 전쟁의 활약에 비해서 굉장히 허무하게 갔어요. 자, 드디어 트로이 전쟁 아킬레우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차례가 왔습니다. 아킬레우스는 10년의 전쟁 동안 수많은 트로이의 장수들을 죽여왔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 어때요? 싸우면서 자기를 막는 인간들을 다 죽이다 보니까 그 중에는 뭐 헤토르도 있었죠. 트로이의 왕도 있었고 뭐 신과 관련 있는 인간들도 죽이게 된 거죠. 그 가족들은 당연히 아킬레우스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원수가 되는 거니까. 당시에 트로이 전쟁 당시에 아킬레우스는요, 그리스 신화 최대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진짜로 이 그리스를 빼놓고 생각해보면 신이고 인간이고 주변 국가들이고 아킬레우스에게 원수를 안 진 인간이 없을 정도였어요. 자, 그리고 그 죽은 인간들 중에는요, 포세이돈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자, 포세이돈까지 원수를 진 거야, 아킬레우스가. 이건 조금 심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우스의 형이잖아, 포세이돈은. 그죠? 근데 포세이돈은 당시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 편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좀 이상하죠? 아킬레우스를 죽이고는 싶어요. 아들의 복수는 하고 싶어. 근데 자기가 정작 그리스 편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트로이 편에 서고 있던 당시에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에게 몰래 카톡을 보냅니다. 야, 아킬레우스 좀 죽여달라고. 카톡 막 이렇게 보내기 시작한 거야. 아폴론 입장에서는 적진에 있는 신이 부탁을 하니까 개이득이잖아. 이 말을 듣고 바로 파리스를 찾아가서 아킬레우스를 죽이고 형제들의 복수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얘가 파리스죠. 이 트로이 전쟁의 원흉입니다. 하지만 파리스는 그렇게 강한 애는 아니에요. 사실 이거 봐, 싸움 그렇게 잘할 것 같지 않아. 일단 남의 여자 탐내서 뺏어갔잖아, 헬렌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란 말이야, 파리스는. 얘가 그러니까 강하긴 뭐가 강하겠어. 근데 지가 뭘 어떻게 죽여, 아킬레우스 되는 애를. 그죠? 방법은 없어. 방법이 없어서 아폴론에게 물어봅니다. 저기요, 폴로니 형, 제가 신님 알겠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아킬레우스에게는 상대가 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는 불사의 몸이잖아요. 어떻게 죽이냐고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폴로는 아킬레우스를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뭐 싸움을 더 잘해서 뭐 칼로 찌르고 이거야 아니고 죽이는 방법이 있어. 아킬레우스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불사의 몸이라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까 얘기했으니까. 자, 왜 불사의 몸이 됐느냐? 이걸 알아야죠. 엄마인 테티스가 아킬레우스를 낳았을 때, 갓난아기 때,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 있어요. 강물. 그러니까 여기가 이승이야. 근데 이 강을 건너면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여기서 생긴 말인가 봐. 이 강을 건너면 저승물이야. 그쵸? 스틱스 강물에다가 이 아킬레우스의 몸을 담급니다. 그 그림이 요거예요. 요겁니다. 담그고 있는 거 보이죠? 엄마야. 테티스가 지금 아킬레우스 갓난아기를 잡고 이제 담그는 겁니다. 담그는 거야. 그래서 이 강물에 몸을 담갔기 때문에 불사의 몸을 갖게 된 거야. 이 물 때문에. 근데 이 불사의 몸을 갖게 되면서 약점도 동시에 생겼어요. 잘 봐. 테티스가 지금 아킬레우스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당그죠. 머리부터 거꾸로 이렇게 담그고 있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때? 아킬레우스의 발목은 물에 닿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얘는 발목이 약점이야. 발목은 불사의 몸이 아닌 거지. 테티스가 바본가? 왜 애를 그냥 푹 담그든가 지가 들어가라고 하면 되는데 발목이 맨살이야 지금 발목이. 그래서 우리가 뒤꿈치에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아폴론도 신이고 테티스도 신이니까 이 신들 사이에 이제 돌았었겠지, 이 소문이. 신들 사이에서 이야기는 이미 알려져 있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파리스에게 설명해 줬죠. 얘는 발목이 약점이라고.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약점을 그런데 어떻게 알게는 됐어. 하지만 이 한낱 파리스 따위가 어떻게 아킬레우스의 뒤꿈치를 맞출 거냐고, 활로. 그죠? 유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암살할 거야? 너무 고민인 거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거죠. 이거 고민하는 도중에 기막힌 아이디어가 또 떠오릅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에 들어갔어요. 자, 요 내용이 좀
이 아킬레우스렉이라고 했던가요?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인 헥토르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여동생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막. 이름이 폴릭세나라고 합니다. 폴릭세나라고 하는데 트로이성 주변에 전쟁 중에 트로이성 주변에 아킬레우스가 매복하고 있었는데 웬 여자가 성 밖에 나와서 물을 뜨러 가는 거야. 보니까 와씨 이뻐! 이 아킬레우스 또 사랑에 빠졌어. 또 사랑에 빠졌어. 반한 거지. 이 뭐 제정신이야 아킬레우스? 그래서 얘는 겁도 없이 프리아모스 왕에게 폴릭세나를 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대신에 그리스군을 설득해서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겠다라는 제안까지 해요. 프리아모스는 어때요? 왕 입장에서 빡치지. 우리한테는 빡치지. 왜? 아들 죽인 놈이 딸을 달라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근데 왕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돼. 왕은.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 거절할 수가 없었어. 줘야 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날 밤 이제 얘기가 됐고 아폴론의 신전에서 아킬레우스와 폴릭세나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하룻밤 하고 돌아가라, 이제 데리고 가라, 뭐 이런 거겠죠. 자, 아킬레우스는 폴릭세나를 보고 동공이 커지고 콧구멍이 막 벌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나도 여친이 생긴다 이거지. 얼마나 좋아. 그동안 힘들었어. 아가멤논에게 여친 뺏겨, 아마존에 사는 그 이쁜 여왕도 직접 죽여. 그러다 드디어 나에게도 여친이. 와,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이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던 도중에 이 폴릭세나 이렇게 안아보려고 이렇게 폴릭세나 결혼하자 이렇게 안아보려고 하는 도중에 웬 화살이 날아와서 뒤꿈치에 박혀버렸습니다. 파리스가 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파리스가 이 자리에 미리 가서 신전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거죠. 암살하기 위해서. 자, 근데 사람이 아무리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도 죽겠어요? 이게 생명의 지장까지 오겠어? 독화살이었던 거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전쟁터를 지 손바닥 위에 놓고 진짜 닥치는 대로 진짜로 너무 쉽게 막 썰고 막 종횡무진하던 아킬레우스는요, 결국 욕정에 눈이 멀어서 뒤꿈치에 활을 맞아 결국 죽게 돼버리고 맙니다. 아킬레우스까지 죽어버렸어. 아킬레우스도 결국 죽었어요. 죽었어. 그리스군은 과연 어떤 대처를 했을 것 같아요? 아킬레우스의 유품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 이거 내가 가져야 된다. 방패 내꺼, 뭐 칼 내꺼, 뭐 이거 싸우기 시작했어. 그게 이 장면인데, 아킬레우스가 쓰던 이제 무기들이 엄청난 거니까, 그죠? 당시 부모가 결혼할 당시에 뭐 신한테서 받은 혼수품, 뭐 헤파이스토스라는 신이 만들어준 갑옷,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안 죽는 말들에 막 굉장히 으마으마했거든 무기들이. 탐난 거야 이 아이템들이. 이게 거의 뭐 레어템이었거든요.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거의 그리스를 이끌던 애가 죽었어. 이제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아이템 가지고 소유권 주장하기 시작한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두 명이 있었는데요. 아이아스랑 오디세우스가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 둘이 이제 대표적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아이아스는 자기가 아킬레우스와 같은 집안이니까 이거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이아스의 아빠가 아킬레우스의 아빠랑 형제입니다. 아킬레우스랑 사촌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오디세우스에게 네거티브 전략까지 내세워요. 오디세우스는 처음에 그리스 연합군이 결성될 당시에 10년 전에 땅에 소금이나 심고 막 미친 연기하면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했던 병역 기피자였거든. 거기다가 아이아스가 나는 오디세우스가 네가 위험할 때 구해준 적도 있었고 헥토르를 부상 입힌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 관계나 어떤 전쟁터의 활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템들을 내가 가져야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웅변을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보니까 좀 여론이 좀 안 좋아. 그래서 그래서 한 발 물러서요. 정 안 되겠으면은 왜들 그러세요? 알겠어요. 정 안 되면은 아킬레우스의 유품들을 적진에게다 던져두고 이것을 찾아오는 사람이 갖기로 합시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자신이 있었던 거야 아이아스가. 왜냐면은 오디세우스는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입을 잘 터는 애였어요 오디세우스는. 그것 때문에 이걸 알고 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때? 이제 오디세우스의 반론이 시작됐어. 이 아이 딱 시작된 거야. 오디세우스는 눈물 전략을 펼칩니다. 막 울어. 갑자기 대뜸 막 울어. 사람들이 왜 그래요 갑자기? 왜
방패 뺏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를 우는 슬픔을 말하기 시작한 거야. 아니 지금 아킬레우스가 죽었는데 이 레오템 때문에 싸우는 게 너무 슬프다고. 사람들이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거야. 아 역시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아 딱 감동을 했어. 그러면서 아이아스에게 유품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킬레우스가 반인반신인데 자기도 제우스의 먼 자손이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 그래요. 오디세우스도 아킬레우스랑 사실 좀 가족 관계야. 이게 좀 먼 가족인데 오디세우스가 제우스의 외갓집이 됩니다. 제우스의 딸의 증손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우스의 친가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되게 한 사돈의 8촌 이 정도 돼. 그래요. 여기에 맛 네거티브 전략을 또 내세워요. 아이아스의 아버지는 예전에 아킬레우스의 아빠랑 배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살해했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 아킬레우스 집안에. 그리고 아이아스 집안에 인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계 가지고 유품이 물려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딱 내세워요. 그럴듯해. 그치? 그렇게 따지면은 아킬레우스의 아들이 가져가야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아이아스 게 아니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예전에 아킬레우스가 섬에서 여장하고 숨어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아킬레우스는 태어날 때 예언이 있었어. 트로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안 하려고 했었어. 얘도 병역 기피자였어요. 아킬레우스도. 그래서 숨어 지내던 거를 오디세우스가 지도 병역 기피자인데 지도 끌려가면서 나 혼자는 못 끌려가면서 아킬레우스까지 끌고 왔던 애야. 차단해서 군대에 참전시켰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당시에 우리가 배 타고 이제 트로이로 가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아가멤논의 딸을 제물로 바쳐야지 바람이 분다. 뭐 이런 얘기도 내가 했지 않냐. 자기의 공적들을 막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유품을 가져가는 게 맞다. 오디세우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결론이 안 나니까 막 옛날 얘기까지 나와요. 뭐 너 저번에 그때 막 뭐 어디서 뇌물 받지 않았냐? 뭐 너 네가 어디 부하 한번 죽인 적 있지 않냐? 넌 인성이 글렀다. 막 진짜 옛날 얘기 막 나오는 거야. 진짜 우리나라 선거판 보듯이. 뭐 정치판이야 진짜로.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둘 다 쓰레기 같은 거야. 얘 듣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거야. 하지만 누구 하나 죽인 줘야 돼. 결국 오디세우스가 갖게 됩니다. 아킬레우스의 레어템들을. 왜? 여긴 이유가 있어요. 아이아스와 오디세우스라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이아스는요, 약간 좀 장비 같은 애예요. 장비. 삼국지에서. 전쟁터에 지가 나서서, 앞장서서 싸우는 이런 전사 스타일이고, 오디세우스는 뒤에서 작전 짜고 지휘하는 약간 좀 뭐랄까, 주유 같은 스타일, 주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으면. 이게 좀 지휘관 스타일이었어요. 이 둘이 유품을 놓고 말빨로 싸우니까 어때? 누가 이겨? 오디세우스가 이길 수밖에 없지. 오디세우스가 또 정치를 잘하거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론이 오디세우스 줘야 된다, 오디세우스 줘야 된다, 막 이렇게 된 거야. 오디세우스에게 결국 아킬레스 유품이 싹 돌아가 버립니다. 아이아스는 하나도 못 받았어. 아이아스는 이걸 보고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은 자살합니다. 자살을 해요. 아킬레우스의 템을 못 받았다고. 유품을 못 받았다고. 화가 날만도 해. 근데 사실 좀 이해를 해보자면, 당시 상황을 좀 그려보자면은 아킬레우스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있을 때 아이아스가 진짜 맹활약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거의 제우스가 내려보낸 신하고도 싸워서 물리치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뒤에서 응원만 하던 오디세우스가 유품을 다 가져가니 진짜 앞에서 목숨 걸고 싸운 나는 아무것도 떨어지는 게 없고 열받는 거죠. 진짜 나라에 대한 어떤 그리스라는 나라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서 스스로 땅에다가 칼을 심어요. 손잡이를 칼을 심고 그 앞에 이렇게 엎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이 좀 이렇게 나체해가지고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노출이 많이 돼서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아이아스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땅에 이렇게 엎어져서 칼에 찔려 죽는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전쟁터라는 게 좀 이런 데인가 봐요. 목숨 걸고 싸운 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스 입장에서는. 아킬레우스의 죽음 이후로 그리스는 또 한 번 이렇게 큰 손실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스군도 이제는 싸울 사람이 없어. 이제는 너무 많이 죽어서 서로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리스도 이제 이기고 있지만 장수들을 많이 잃었고, 그리스군은 앞장서서 싸워주던 두 장수를 잃었어요. 전력의 타격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작전을 짜도, 아무리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짜도 앞에 나가서 병사를 이끌고 싸울 장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는요, 렘노스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기 시작해요. 갑자기 여기를 왜 가? 트로이에서 있다 말고, 그죠? 자, 여기 갑니다. 필록테테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장수를 데리러 갑니다. 여기에 필록테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뜬금없이 여기서 뉴페이스의 등장이죠. 필록테테스. 제가 처음에 트로이 전쟁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사실 생략했어요. 여기를 위해서. 그리스군에는 필록테테스라고 하는 영웅이 있었는데요. 트로이 원정길에 렘노스라는 섬에 혼자 남겨집니다. 혼자서 그리스 군대에서 떨어져 나왔었어. 이거를 이제 알고 가야 돼요. 헤라클레스가 예전에 히드라라고 하는 괴물이랑 싸우다가 히드라의 독에 중독돼서요. 죽으려고 중독됐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스스로 이제 자결을 하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스스로 장작 더미에 올라갔어. 스스로 자기를 불태워 죽이려고. 근데 아무도 주변에 불태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혼자 걸어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활이랑 화살을 너에게 줄 테니 여기다가 불 좀 붙여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필록테테스가 되겠습니다. 요 사람인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은 렘노스에 왜 혼자 갇혔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필록테테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멜리보이아라고 하는 곳의 왕이에요. 얘도 이 사람도. 근데 그리스가 이제 트로이 원정길 초반에 나섰을 때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저기 그리스 쪽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저기 위에 보이죠? 작은 동그라미 저기가 렘노스 섬인데 저기에 들렸다가 트로이로 갔어요. 왜냐면 저희가 보급하는 곳이었어. 중간 보급 위에서 저 렘노스라는 섬에 잠깐 배를 이제 멈췄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자 싣고 이제 또 이제 트로이로 쳐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 렘노스 섬에 내렸을 때 필록테테스가 뱀에 물렸어요. 막 이렇게 쌀 싣고 막 이러던 도중에. 근데 사실 뭐 뱀이 뭐 심한 독뱀도 아니고 그냥 약간 다친 정도라서 무시하고 다시 배에 타려고 하는데 상처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잊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나는 거야. 자, 어때? 냄새가 나도 너무 나니까 군대는 위생이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남자도 여럿이서 있으니까. 안 그래도 남자끼리 있으면 냄새 나는데, 그죠? 그래서 필록테테스를 그리스군이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고. 너 여기 남아라 하고 두고 갑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간 거야 자기들끼리. 필록테테스는 혼자 섬에 남은 거예요. 그 뒤로 10년이 지난 거야. 혼자 섬에 10년 동안 있었던 거지 얘가 렘노스 섬에. 필록테테스는 그동안 혼자 뭐 까마귀 잡아먹고 이렇게 혼자 표류했었대요. 거기서 이제 상처 치료받고 막 그렇게 됐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킬레우스 죽고 아이아스가 죽자 고민을 한 거야. 그런데 트로이에서 이제 포로가 돼서 그리스로 끌려와 있던 그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 중에 헬레노스가 필록테테스가 필요하다라는 예언을 해줍니다. 적군에게 예언을 해준 거예요. 이것도 쓰레기네 헬레노스. 그리고 10년 만에 갑자기 고민하다가 맞아 걔 있었지 하고 이 섬으로 돌아간 거야. 렘노스 섬으로 이 데릴러. 필록테테스는 트로이 전쟁 발발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원흉이었던 파리스는요 필록테테스의 화살에 맞게 되는 일이 생겼죠. 얼마나 신났을까. 전쟁터에 처음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10년 만에. 종횡무진하다가 결국 파리스를 화살로 맞췄다고 합니다. 파리스는 화살에 맞았죠. 치명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막 이대로면 상처가 덧나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기의 부인이 누구야? 헬레네죠. 근데 첫째 부인이 있습니다. 헬레네는 바람핀 거고. 오이노네라고 하는 이제 첫째 부인을 찾아갔어요. 오이노네는 당시에 약초를 다루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 약초를 가지고 자기 상처를 치료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찾아갔는데 오이노네는 어때? 자기가 정실 부인인데 헬레네에게 밀려났잖아. 헬레네도 남의 여자 뺏어와서 결혼했으니까 이리 때문에 트로이 전쟁 생긴 거고. 오이노네 입장에서 얼마나 빡쳐요.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이제 버림받았는데 웬 바람난 남자가 돌아와서 나 상처 치료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승질나. 꺼지라고. 너 헬레네한테 꺼지고 나 안 고치니까 나가라고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지 못한 파리스는 트로이로 돌아가는 길에 결국 상처가 덧나서 죽어요. 파리스를 죽었어. 파리스도 죽었어. 자, 뒤늦게 오이노네는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도 남편인데 살리자. 마음을 돌이키는 오이노네는 파리스를 치료하려고 뒤쫓아 나갔습니다. 근데 이미 파리스가 죽은 걸 알고 슬퍼했지. 그래서 파리스가 화장됐거든요. 불에 타서 이제 화장됐는데 그 화장되고 있던 도중에 부인도 그 불에 뛰어들어서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파리스는 부인을 사실 잘 뒀어, 그지? 사실 파리스도 이제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애인데 파리스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트로이 전쟁의 원흉이야.
그리스의 국왕의 그 스파르타 국왕의 부인을 훔쳐가서 바람이 나버렸으니, 그래서 이제 이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거고. 파리스는 사실 이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나 그 사과 가지고 싸운 것만 없었어도 그때 하필 파리스에게 물어봤거든요. 사과를 누구의 주인으로 해줄 거냐. 이것 때문에 시작이었는데, 사실 그때 여신들이 접근만 안 했어도 이제 파리스는 평범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사실 얘도 좀 한 짓은 좀 쓰레기 같지만 불쌍한 애죠. 예, 그렇습니다. 파리스도 죽었어요. 파리스도 이제 트로이의 왕자거든요. 왕자가 셋이나 죽은 거야. 프리아모스 왕의 왕자 3명이 죽은 거야 이제. 자, 어때요? 파리스가 죽자 트로이 성에서는요, 남은 형제들 간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왜 분열이 일어난지 알아? 우리 못 이긴다, 도망치자가 아니야. 왕자인 파리스가 죽었으니까 죽어서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헬레네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 거야. 이 개쓰레기들. 씨, 트로이가 이러니까 망하지. 헬레노스랑 뭐 데이포보스 뭐 이런 애들이 싸웠답니다, 이 등신들이. 결국 자기네 병사까지, 사병까지 동원해서 헬레네를 위해서 지네끼리 또 내전을 시작한 거예요. 병사까지 동원해서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그리스군이 성 밖에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네끼리 싸운 거야.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이러니까 멸망하지. 여기서 또 헬레노스가 또 졌어요. 헬레노스가 패배했어.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숨어 있다가 오디세우스에게 붙잡힙니다. 오디세우스에 붙잡혔어요. 뭐 이렇게 왕자를 또 붙잡은 거야. 트로이는 사실 절대로 밖에서 뚫을 수 없는 철벽의 성벽을 갖고 있었지만, 헥토르가 죽은 이후 내부에서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트로이가 멸망 직전이에요. 트로이는 이제 싸울 장소가 없어요. 트로이도 싸울 장소가 없고 그리스에는 아까 그 섬에 갇혀있던 그 형 한 명 남아있었고, 예, 오디세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트로이는 싸울 장소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리스 입장에서도 이 성벽을 뚫고 안으로 진입할 방법도 없었어. 그래서 이 그리스의 오디세우스는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병사를 어떻게 하면 성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작전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아주 유명한 목마 작전인 거죠. 트로이 목마 작전을 고안합니다. 이게 오디세우스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자, 어느 날 트로이군이 이제 그리스군 쳐들어갔어요. 군사 끌고. 와, 씨, 다 죽여, 쫓아갔는데 공격하려고 군대를 보냈어. 근데 그리스군이 모두 배를 타고 도망간 거야. 그냥 백사장이야. 벌판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배가 떠난 그 해안가에는 커다란 이 목마들이 몇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군은 사실 후퇴한 게 아니에요. 후퇴한 것처럼 보이려고 다른 섬에 이제 도망쳐서 숨어 있었어요. 숨어서 지켜본 거지. 트로이 애들이 어떻게 하나. 트로이 사람들은 이제 이 병사들은 이 목마를 보고, 목마가 왜 갑자기 목마가 있어? 이게 뭐지? 싶었어요. 이게 뭘까? 막 고민한 거죠. 이게 무슨 그리스의 함정인가? 싶어서 이게 뭐지? 톡톡 두드리고 막 칼로 찔러보고 이게 뭐지? 막 싶었어. 근데 경계를 막 하던 거죠. 왜냐면 그리스란 애들이 워낙에 좀 1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얘네면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지. 자, 근데 이 목마 주변에 웬 병사 한 명이 있었어요. 그리스 병사. 트로이가 잡았지. 그래서 왕 앞에 끌고 가서 신문을 했습니다. 너 누구냐? 뭐냐? 이 목마 뭐냐? 이 끌려간 병사 이름이 시논이라고 하는데요. 오디세우스의 사촌입니다. 이 목마 작전을 계획한 사람의 사촌이 되는 거죠. 시논은 트로이 왕의 앞에 끌려가서 목마를 만든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 목마는 그리스군의 무사 귀향을 위해서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목마는 트로이에서 성 안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던 거고, 만약에 이 목마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트로이군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칼카스의 예언이 또 있다 라는 말을 오디세우스가 적어준 대본대로 그대로 뻥을 칩니다. 그쵸? 시논은요, 오디세우스의 작전대로 목마를 성 안에 들여놓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트로이에 잡히게 된 겁니다. 오디세우스의 설계였던 거지. 이때 트로이의 예언가인 아폴론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 트로이 국왕의 프리아모스 왕의 딸이에요. 카산드라라고 합니다. 이름 많이 들어봤죠, 카산드라. 이름 들어봤죠. 트로이 왕의 딸인데, 이제 목마가 트로이의 멸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언도 했어요. 갖고 오면 안 된다. 근데 카산드라의 예언을 능력을 준 신이 아폴론이야.
근데 아폴론이 이 카산드라의 예언을 묵살합니다. 아, 제 구라예요. 내가 가르치는데 아직 좀 미숙하다고. 예언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미 신들도 트로이의 멸망을 알고 이미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신들도 이미 트로이를 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폴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트로이의 편에 있었거든요. 헥토르 뒤 봐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떠난 거야. 카산드라의 예언을 막 무시하면서. 트로이는 오디세우스의 작전에 완전히 속았어요. 완전히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왜? 목마를 끌고 들어가면은 그리스군이 패한다라는 이제 예언이 거짓 예언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목마 안에는 그리스군의 병사들이 숨어 있었죠. 트로이 사람들은요, 그리스가 후퇴했다 생각하고 목마를 뺏어오면서 우리가 승리했음! 예씨! 우리가 역시 트로이임! 위아더월드! 막 이렇게 좋아했었단 말이야. 드디어 10년 만에 전쟁이 끝난다라는 생각에 연애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서 술 막 마시고 막 잠에 든 거야. 얼마나 좋아. 10년 만에 전쟁이 끝났어. 다 잠이 든 거예요. 새벽이 되자 목마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목마 안에서 그리스의 군대들이 막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이 너무 쉽게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 그리고 성문을 열어서 숨어있던 그리스 군들이 바로 성내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손쉽게 성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주 손쉽게 트로이가 그냥 함락버려서 10년 동안 왜 싸웠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쉽게 함락될 거면은.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은요, 도망치다가 제우스의 재단 앞에서 아킬레우스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다 죽었고요. 아들의 부인들은 그리스의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요. 그리스의 장수들도 사실 이 전쟁에서 전쟁이 끝나고 뭐 그리스로 돌아가는 길에 불행하게 죽거나 뭐 그리스에서 안 살아 그리스를 떠나서 뭐 다른 땅에 정착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 양쪽 나라가 끝이 다 안 좋아요. 헬레네는 어떻게 됐을까요? 헬레네는 메넬라우스가 남편이잖아. 메넬라우스가 헬레네를 구했어요. 보자마자 얘가 바람나서 끌려갔으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부인을 구했지만 칼 들고 이렇게 딱 목에 댔는데 헬레네가 여보 보고 싶었어요.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쁜 거야. 얼마나 이쁜 줄 알아? 헬레네가 얼마나 이쁜지 그리스의 배 천척이 원정을 올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메넬라우스가 또 그거에 또 사르르 녹았어요. 그래도 역시 이쁜 애 내 부인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메넬라우스가 이제 헬레네랑 트로이로 들어가게 됐어요. 무사히. 하지만 헬레네의 미모에 반해서 살려주긴 했지만 재결합했지만 메넬라우스의 마음이 사실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돌아가서 또 도착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그래서 헬레네를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부인 대접을 잘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레네는 평생을 스트레스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을 또 잘 못 자고 또 이게 여자가 또 한 30대 40대 되면 또 이게 왕성해지거든요. 근데 메넬라우스가 또 이제 다른 여자 만나고 이러니까 밤마다 괴로워서 이제 또 아편에 또 손대고 마약에 의지해서 잠을 자고 뭐 이렇게 다들 이 트로이 전쟁의 말년은 사실 다들 양쪽 나라의 장수들 국왕들이 굉장히 안 좋은 마무리로 끝났다고 합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10년간의 전쟁이지만 마무리는 굉장히 허무하게 끝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트로이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길었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트로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그쵸? 굉장히 기네요. 트로이 전쟁 굉장히 재밌고 분량이 긴데 재밌으니까 또 뭐랄까 진행하기도 굉장히 좋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로이 전쟁 굉장히 재밌었나요? 그쵸? 그리스 신화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말 자체가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의외로 많이 알고 있어요. 트로이 전쟁이나 어떤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맞아 이게 여기서 나왔지 참 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트로이 전쟁은 여기서 마칩니다. 한 달 만에 마치네요. 자,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리스 신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했습니다.